이 상태에서 알림을 보고 싶으면 그냥 눌러서 이렇게 키면은 알림을 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스토리입니다. 제가 갤럭시 S10을 직접 구입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번 갤럭시 S10에는 굉장히 유용하다,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되는 기능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건 진짜 머리 좋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능들도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직접 쓰면서 이건 정말 편하다 라고 느낀 10가지 기능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기능은 아이콘을 눌러서 알림 내용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카톡도 와 있고 문자도 하나 와 있죠. 이렇게 알림이 와 있을 때 해당 알림을 간단하게 보려면 아이콘을 그냥 꾹 눌러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온 알림의 내용이 간단하게 보여집니다. 카톡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꾹 누르면 마지막으로 온 카톡이 간단하게 보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려면요, 설정으로 가셔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가시고요, 앱 아이콘 배지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알림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켜주시면 방금처럼 그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간 모드 설정이에요. 갤럭시 S10의 UI는 화이트 배경입니다. 언제부턴가 갤럭시의 기본적인 이 설정 배경이 다 화이트 톤으로 바뀌었죠. 이 화이트 톤이 깔끔하긴 한데 야간에 불 다 끄고 자기 전에 쓰기에는 밝기를 최저로 낮춰놔도 조금 밝은 느낌이 들게 마련이죠. 전체가 다 흰색이니까. 디스플레이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야간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야간 모드 요 설명이 나오고요. 지금 켜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체 UI가 검정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나가보시면 전체 다 검정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원할 때 그냥 바로 지금 켜기로 바꿔도 되고요. 밤에만 주로 자기 전에만 쓴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일몰에서 일출까지라고 하면 좀 어두워진 시간부터 해가 뜨는 그 시간까지 자동으로 자기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 시간을 설정하려면은 직접 설정을 누르셔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야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내비게이션 바를 제스처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소프트 키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제스처로 사용하면은 넓은 화면을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정으로 가주십니다. 역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가시면 내비게이션 버튼과 화면 제스처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제스처로 바꾸면 밑에 있는 소프트키가 사라지면서 화면이 더 커지게 되죠. 이렇게 제스처로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원하는 키, 백 버튼, 홈 버튼, 멀티태스킹 버튼 아래쪽을 위로 쓸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뒤로 가기를 하고 싶으면 백 버튼 쪽에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리면 뒤로 가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하시려면 오른쪽을 쓸어 올리면 멀티태스킹이 호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홈으로 빠져나가고 싶으면 가운데를 쓸어 올리면 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화면을 좀 더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스처 방식으로 바꿔놓고 쓰시면 아주 편하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회전 잠금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바의 회전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처음 알게 되고 나서 정말 편하다라고 생각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위에서 회전 허용 모드로 보통은 사용을 하시죠. 저는 평소에는 이 회전 사용을 이렇게 잠금 상태로 사용을 보통 해요. 누워서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핸드폰이 조금만 돌아가도 가로로 그냥 화면이 돌아가 버려서 굉장히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그런 게 가로로 꼭 돌려서 써야 될 때만 회전 잠금을 풀어서 회전을 시켜서 쓰곤 했는데, 근데 이번에 갤럭시 S10에는 회전 잠금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깨알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회전 잠금 상태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삼성 브라우저처럼 화면이 자동으로 따라서 돌아가는 앱들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여기에 회전 버튼이 하나가 생겨요. 가로 모드를 지원하는 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 잠금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에 회전 모드가 잠깐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딱 회전이 되는 거죠. 이거 진짜 편해요. 그냥 평소에는 회전 잠금 상태로 그냥 쭉 해놓고 쓰면서 회전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생기는 버튼을 눌러서 가로로 돌려주면 되니까요. 이 웹브라우저 말고도 회전을 지원하는 앱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합니다. 화면 회전이 잠금 상태에서는 돌렸을 때 이 버튼이 자동으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돌리시면 돼요. 진짜 편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OD 방식 변경인데요. 갤럭시 S10에 기본적으로 AOD가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터치를 하면 AOD가 호출이 되도록 변경이 됐죠. 기존의 갤럭시는 AOD가 무조건 이 시계가 떠 있는 상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갤럭시 S10에서 원 UI로 들어오면서 AOD 표시 방식도 이렇게 항상 떠 있는 방식과 한번 터치했을 때 이렇게 뜨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죠. 옵션에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눌러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표시 방식이 있습니다. 이 표시 방식에서 화면 터치로 켜기, 그리고 항상 표시, 특정 시간에만 켜기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항상 표시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면이 꺼지면 항상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방식이고요. 화면 터치로 켜기는 이렇게 화면이 꺼졌을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화면을 유지하다가 시계가 보고 싶을 때는 한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시계가 뜨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시계 보고 싶을 때만 이렇게 한번 터치해서 켜는 상태로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로는 스마트 팝업 기능입니다. 갤럭시는 언제부턴가 앱을 팝업 윈도우 형태로 띄워서 쓸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 팝업 윈도우도 멀티태스킹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스마트 팝업 기능은 이 팝업 윈도우를 굉장히 편리하게 머리 좋게 잘 활용한 기능이에요. 일단 어디서 설정하는지 보여드리면 설정을 가셔서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아래쪽에 유용한 기능을 들어가신 다음에 스마트 팝업 보기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팝업 보기를 선택하시면 여기서 스마트 팝업 보기로 적용할 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메시지와 카카오톡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원하는 앱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앱으로 오는 알림은 팝업 창으로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뭐 다른 작업을 제가 이 갤럭시 S10으로 하고 있을 때 문자가 날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팝업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위에는 알림을 보여주지만 여기 화면상에 팝업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 팝업 아이콘은 이렇게 드래그도 가능하고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화면을 가리는 거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작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이 상태에서 알림을 보고 싶으면 그냥 눌러서 이렇게 키면은 알림을 볼 수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도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팝업 아이콘으로 먼저 띄워줍니다. 삼성이 진짜 기존에 있던 기능을 굉장히 머리 좋게 잘 활용한 기능 같아요. 스마트 팝업 기능은 갤럭시 S10을 쓰시는 분이면 무조건 활용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릴 만큼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요. 꼭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빅스비 버튼 재설정 기능이에요. 빅스비 버튼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드디어 이번에는 처음부터 탑재가 돼 있죠. 빅스비를 호출하신 다음에 설정으로 가시면 빅스비 버튼 옵션이 있습니다. 빅스비 버튼 옵션으로 가시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한 번 눌러서 빅스비 열기인데요. 이 한 번 눌렀을 때 바로 빅스비가 호출이 되면은 굉장히 실수로 누를 때가 많더라고요.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빅스비 화면으로 전환돼서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두 번 눌렀을 때 빅스비 열기로 바꾸시면 실수로 한 번 눌러서 빅스비 화면으로 전환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눌러서 빅스비 열기로 설정하셨을 때는 한 번 눌렀을 때 할당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를 합니다. 한 번 눌렀을 때 이렇게 원하시는 앱을 열 수도 있고요. 단축 명령어를 할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기본 카메라의 문서 스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카메라에 문서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스캔 앱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장면별 최적 옵션을 켜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서 같은 거를 바닥에 놓고 비스듬하게 인식을 해도
그거를 스캔하듯이 완전 평평하게 저장을 해주는 앱들이, 스캔 앱들이 꽤 있죠. 그 기능이 갤럭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를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춰주면 화면상에 스캔이라면서 해당 영역이 인식이 되죠. 이 상태에서 그냥 가운데 스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캔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캔한 것 같이 아주 평평하게 문서 저장이 됩니다. 이 기능은 따로 앱을 사용하셔도 똑같은 기능이긴 한데 굳이 다른 앱 따로 쓸 필요 없이 기본 카메라에서도 바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9번째로는 한손 사용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손 사용 모드가 기존에도 존재를 했거든요. 홈 버튼을 3번 연타한다든지 대각선 위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호출을 했었어요. 근데 방식 자체가 한손 사용 모드이면서도 두 손을 사용해야 되는 호출 방식이었죠.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손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반대 손으로 이렇게 끌어내려 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한손 사용 모드 호출 방법이 대각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한 손으로 쓸 때 좀 편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대각선 아래에서 이렇게 쓸어 올리면 한손 사용 모드가 호출이 바로 됩니다. 반대쪽을 이렇게 쓸어 올려도 똑같이 호출이 되고요. 이거 굉장히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물론 한손 사용 모드 설정에 가시면 이 쓸어 올리는 제스처 말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홈 버튼을 3번 따다닥 하면은 호출이 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각선 아래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휴식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설정에서 디지털 웰빙으로 가시면 여기 휴식 모드라고 있으세요. 켜보시면 이제 예약 시간에 킬 수도 있고 지금 바로 킬 수도 있어요. 휴식 모드라는 게 이제 화면 자체를 흑백으로 바꿔주고 방해 금지 모드를 바로 켜줘서 쉬고 있을 때 쉬는 걸 방해하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주로 사용을 하냐면 좀 눈 편하게 웹서핑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북을 읽을 때, 전자책을 편하게 읽을 때 이 흑백 음영을 사용합니다. 쓰고 싶을 때 지금 켜기를 해서 활성화를 해주고 방해금지 모드를 끄고 흑백 음영만 사용을 하면 화면 전체가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색깔이 들어간 화면보다 이 회색으로 볼 때 눈이 확실히 편하거든요. 좀 편하게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등을 활동을 할 때나 전자책, 리디북스 같은 전자책을 볼 때 생각보다 눈이 굉장히 편합니다. 써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갤럭시 S10을 사용하면서 이거는 정말 편하게 잘 쓰고 있다라고 느끼는 10가지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이나 다음 제 영상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